안녕하세요. 테슬리입니다. 오늘 테슬라 소식은 기가 멕시코 소형차부터 또 획기적인 FSD 업데이트 내용 등 좀 다양한 편인데요. 먼저 주요 공장 소식들 보겠습니다. 25,000불에서 30,000불 사이의 소형차를 제작할 것으로 알려진 기가 멕시코가 이 소형차 생산 라인을 새로 작업하기 위해 예상보다 건설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주지사는 인터뷰에서 테슬라와의 회의를 통해 미래의 경제적, 저렴한 모델이 엄청나게 판매가 될 것을 고려하면 완전히 새로운 생산 라인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거대한 라인을 수용할 대규모 공간 건설로 인해 건설이 12개월에서 15개월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제 테슬라가 발행한 마스터 플랜 파트 3에서 미래 소형차 판매 추산치를 4,200만 대로 가장 많이 잡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기가 멕시코는 기가 텍사스보다 더 크게 지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달 초에는 기가 멕시코 채용 소식도 나왔는데, 오늘은 약 일주일 전 발표된 상하이 메가팩토리에서도 이미 고위직급 채용이 시작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상하이 메가팩토리는 올해 3분기 착공, 내년 2분기 생산 예정이고요. 더불어 캘리포니아 레스로베에 있는 첫 번째 메가팩토리는 이를 12대 메가팩 생산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발표는 아니고 지속 모니터링 추적으로 추산된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정보통은 근시일 내 생산을 쉽고 빠르게 늘리는 추가 장비 설치로 곧 2배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네요. 사이버트럭 생산 소식도 있습니다. 최근 테스트 중인 사이버트럭 목격이 참 잦았는데 이번에는 사이버트럭 캐스팅들이 포착됐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두 차례에 걸친 드론 촬영에서 기가 텍사스 부지에 줄 지어 놓인 이런 주물들이 잡힌 건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모델 Y 캐스팅과는 완전히 다른 모양입니다. 사이버트럭이 생산 시작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매우 좋은 신호로 볼 수 있겠죠. 기가 상하이에서는 분기별 성과급이 삭감될 것이라는 소식에 근로자들이 SNS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이 같은 소식이 보도되자 일론 머스크는 주말에 이 문제를 알게 되었고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트윗을 남겼는데요. 올해 초 공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정부 조사 결과 해당 근로자의 직접적 책임이 있지만 테슬라의 안전관리도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그런 결론이 났었습니다. 관리자로부터 이 사고가 삭감 배경이라는 얘기를 들은 직원들은 이를 안전보상금 등이 아닌 성과급으로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데요. 삭감액은 한화로 약 30만 원 정도로 이들의 모든 수당 포함 세전 연봉이 2천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분기 최고 분기별 성과를 세운 기가 상하이 직원들의 의욕도 또 많이 사라질 것 같고요. 한편 이번 주에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 및 새로운 IRA 규정이 시행됩니다. 먼저 1분기 실적 발표는 19일 수요일인데요. 대대적 가격 인하가 업계 최고 마진을 자랑하는 테슬라 수익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 CFO와 대표적 부기관인 웨드부시 모두 자동차 부문 20% 마진 유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획기적인 제조 및 운영 방식으로 비용 인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죠. 이는 다른 기업들에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는데 르노 CEO는 오늘 인터뷰에서 테슬라의 최근 추가 가격 인하는 타 제조업체들에 대한 EV 가격 전쟁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가 몰고 온 전기차 가격 전쟁에 더해 당장 내일 18일부터 적용되는 IRA의 새로운 규칙 또한 수많은 전기화 차량 판매사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차량 세그먼트별 설정된 가격 이내이고 미국 내 완성차 제조만 되어도 최대 7,500불 공제가 가능했는데 이제 이건 베이스로 두 가지 배터리 소싱 규제를 충족해야 전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기존 IRA 규정으로 인해 전기화된 차량들 중 약 70%가 인센티브 자격을 상실했는데 이제 자격을 갖췄던 그 30%에서 다시 새 규정으로 무려 90%가 최소 절반의 공제밖에 받지 못하게 될 거라고 하네요. 테슬라의 경우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간 유일한 모델인 모델3 기본형 스탠다드 레인지만 절반으로 감소되고 나머지 3와 Y 모델들은 전체 공제를 그대로 받게 돼 최소 미국 시장에서는 이 높은 수요를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획기적으로 개선된 FSD 베타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된 기능들을 보면
대상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예측하는 계산법이 개선돼 보행자 등 움직이는 대상을 빠르게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속도를 늦추는 등 제어를 수행하게 되고요. 나아가 차선 변경 시점까지 계산을 해서 변경 시점이 오면 속도를 또 제어한다고 하네요. 또 기타 다양한 상황에서도 차량 속도 제어가 개선됐는데 테슬라의 새로운 비전 스피드 네트워크는 도로의 일반적인 주행 속도를 추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차장 같은 곳에서 주변 차량 속도를 감지해서 현재 저속이구나 속도를 낮추는 식이죠. 또 그 밖에 도로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가 아니라 미리 다른 차선으로 변경을 한다거나 전반적으로 차량이 보는 모든 것들에 이전보다 2%더 빠르게 반응한다고 하네요. 좀 상당히 많은 주요 개선들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제가 FSD를 타봤을 때 매끄럽지 않다는 느낌, 좀 급박하다라는 느낌 좀 많이 받았거든요. 이번 업데이트로 실제 사용자 반응이 어떨지 무척 궁금하네요. 미국 터커 칼슨 쇼에 일론 머스크가 출연합니다. 주요 주제는 AI로 예고편에서 일론은 자신의 인공지능 챗봇 버전인 트루스 GPT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며 초기 자금 지원을 도왔던 챗 GPT의 대안을 만들려는 이유 등이 본방송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테슬라나 스페이스X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트위터는 확실히 다뤄질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새로운 머스크의 인공지능 회사 X.AI 그리고 일론의 X 회사에 완전히 합병된 트위터에 대해 다뤘는데 제가 이 영상을 올린 이후에 이 방송이 시작해서 따로 이 내용을 포함한 최근 엄청난 트위터의 이슈들 2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